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리엔테이션 들으셨죠? 제 1편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제1편 소방관계 법령이고요. 제가 교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제1편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제가 교재를 쭉 넘어가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우리는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을 모두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재는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정독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짚어드리는 부분을 위주로 선행학습, 예습을 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부분, 또 암기를 하시든지 조금 밀도 있게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시험 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소방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쭉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 화재 발생 현황은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없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2번 발화 요인별, 요 부분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2020년 발화 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약 50%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순으로 발생하였다. 요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발화 요인별로 가장 높은 요인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부주의, 2번 가스 누출, 3번 방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시험으로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방안전관리자도 문제은행식입니다.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내가 다음에 시험을 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2장 소방기본법에서는 총칙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용어의 정의, 여기서 소방대상물 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소방기본법에서 이 대상물, 소방의 어떤 대상물을 어떤 것으로 정의하느냐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건축물은 당연하죠. 소방 대상물이죠. 불이 나면 꺼야 되죠. 그리고 차량, 그리고 선박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라고 하는 정의 내용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선박 관련해서 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이 말의 뜻은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배는 소방서 관할이 아니다. 해경 관할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운항 중인 선박. 용어의 정의, 선박 대상물의 사지선 다형입니다. 객관식이고요. 다음 중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항해 중인 선박, 차량, 건축물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답은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요 운항 중인 선박은 해경 관할이기 때문에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계인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요것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소유자, 그 건물의 주인 누가 관계가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자의 뭐 경비 아저씨도 있을 수 있고요. 점유자는 뭐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요 정도 딱 3개가 나오죠. 그럼 엉뚱한 거 하나 또 이렇게 끼워 놓고 관계인이 아닌 것은 요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문제의 수준이라든지 난이도를 조금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공무원, 뭐 의용 소방대원 뭐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고요. 다음에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자, 1번 시장지역, 2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번 3조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가 흐르는 산업단지. 요 부분들은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 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의 관할이죠. 그래서 다음에 보기 중에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과 관련이 없는 지역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다음 또 쭉 내려가서 요 소방활동 등 약간 중복되는 내용인데 화재 등의 통지 요 부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놓은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 6가지 박스에 쳐있는 부분, 요 부분들은 조금 암기까지는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좀 상식적이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숙지를 조금 해놓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관계인의 소방활동 중에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장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그리고 3층 이상의 기숙사 요 단어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 보시면서 6소방활동구역의 설정에서 요 6가지 정도는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사람 위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소방활동구역에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기가스, 수도, 통신 등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 구급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취재 인력, 보도 업무, 기자들이죠. 기자.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불난데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기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뭐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야 되죠.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이런 사람들은 소방활동구역에 설정해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 구역 안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외의 사람들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제 4절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요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6가지. 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요 벌칙입니다. 벌칙. 5년 이하 5천만원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죠? 요런 방해하는 행위는 아주 무겁죠? 무겁게 중범죄로 다스린다. 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3강, 방. 뭐 요렇게 입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어떤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한 공무원, 공무원. 요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에 요 3번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구출을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사물 관계인, 그러니까 불구경하고 있던 사람, 불을 좀 끄도록 좀 노력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벌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요 용어의 정의에서 이 소방시설은 뭐냐, 소방시설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방시설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무창층.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서너 번 읽으셔서 암기 또는 숙지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 입구죠. 입구가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창층과 요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합니다. 요 무창층에 대해서도 읽어보시고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크기가 지름 6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크기껏. 이건 틀린 거죠. 또는 지름 50cm 이하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또는 뭐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외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2m 이내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피난을 갈 수 있겠죠. 너무 높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뛰어넘어서 점프를 못하게 되니까 요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 1.2m 이내여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런 부분들도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요 부분 꼭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건물별로 이 안전관리 대상물이 건물의 사이즈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인 아파트나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급 소방, 우리가 지금 1급 소방 안전관리자죠. 그래서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30층 이상, 이 스펙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3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각각 본인 급수에 맞는 대상물 스펙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특히 1급 소방안전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은 소방설비기사, 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따로 굳이 안 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방설비기사 자체로 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따실 필요가 없고, 요게 만족 안 되는 산업안전기사라든지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은 선임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선임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고 그냥 흘러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막 아주 깊게 파고들 이유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바쁘니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등의 선임, 여기서 요 부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요 30일 이내라는 기간 숙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선임신고는 14일 이내입니다. 자, 선임은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 선임신고는 14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임 연기 신청자 2급, 3급 소방관리대상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는 선임을 연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5번 특정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의 업무, 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쭉 더 넘어가 보면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 외에도 쭉 한번 책의 내용을 한 두세 번 정도는 한번 보셔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요 부분에서 괄호 1번, 요 부분은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그 관리의 소방안전관리.
공동소방안전관리, 이 부분에서 그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11층 이상 건물에만 해당한다. 고층 건축물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하가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건주자에 대한 소방 훈련에서는 요 상시 근무하는 10명 이하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요 앞에 나왔었죠. 관계인들. 그 관계인 좀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 훈련의 횟수는 연 1회 이상. 이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 점검. 점검에서는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 조금 뒤에 다시 나올, 다음 페이지에 나올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그리고 이번 종합 정밀 점검은 작동 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각각의 기능 점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자, 작동 기능 점검은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이 부분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금방 또 말씀하셨던 요 테이블 자체 점검과 구분 대상과 그 대상,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 테이블 전부 다 암기하거나 한번 숙지할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점검 횟수와 시기, 요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종합 정밀 점검은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에 실시. 그죠?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은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요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도 요 관련해서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요건 요렇게 생겼고 요건 요렇게 생겼고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좋아요. 방수압력 측정기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모르셔도 괜찮아요. 전류전압 측정기 요 정도, 요 두 개 정도 요렇게 생겼다. 그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전기나 뭐 측정기, 조도계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차압계 정도,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2년간 자체 보관입니다. 7일 이내 2년간 자체 보관. 요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절 소방 특별조사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를 해야 되실 부분들이 요 소방 특별조사 항목 7대 업무죠. 7대 업무라고 해서 요 정도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조금 더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서 동의권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 절차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5일 특급일 경우에는 10일입니다.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에 1회 연장 가능하고요. 취소 시 7일 이내에 취소 통보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여기서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양병원 이 부분,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다음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서 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요 7번 옥상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 요 부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짚어드립니다.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쓰이는 경우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조금 중요하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부분들이 요 방염 관련해서 방염 대상 물품 이 부분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란지점, 유흥주점 및 노래 연습장의 한함, 방염 대상 물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유, 카페트, 전시용 합판, 섬유판, 암막, 무대막 이런 것들은 방염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방염 처리된 부분들은 이런 K마크, 이런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5절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부분에서 이 실무교육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임되고 또는 선임되고 난 후에 또는 그 전에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육 횟수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고 그 후에는 2년마다예요. every 2year입니다. 2년마다 교육을 갱신하셔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강습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벌칙, 또 어떤 벌칙이 적용되느냐. 5. 폐차. 다음 3. 위반. 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요. 양벌 규정 이런 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고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경우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적용이 되는 것.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 2년마다 계속 교육을 받고 안전에 대한 어떤 자각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꼭 받으라는 그런 경각심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2편 강의 건축관계법령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